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꿈꾸는 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유통공룡 이마트의 추락이 무섭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마트라는 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죠. 할인점을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마트 트레이더스, 스타필드, 그리고 스타벅스 다 이마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마트를 정말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마트의 경쟁자인 쿠팡 때문에 이 이마트의 추락이 좀 더 돋보여 보입니다. 이 이마트는요, 예전에는 쿠팡과 매출이 비교가 안 됐습니다. 불과 5, 6년 전인 2018년도만 하더라도요, 쿠팡 매출의 4배보다도 더 컸던 게 이마트의 매출입니다. 이게 지금 단위가 조원인데, 이 2018년도에는 이마트가 17조였어요, 매출이. 근데 쿠팡이 4조. 그러니까 4배 이상 컸는데, 이게요, 불과 5년 만에 따라잡히더니 2023년도에 32조, 쿠팡이 32조고요. 29조는 이마트입니다. 역전당했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이마트의 실적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마트의 실적이요, 오히려 작년 2023년 상반기보다 매출이 줄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약간 늘었죠. 그런데 그 영업이익에 늘어난 증감폭이 약 500억 정도인데, 이마트 정도의 30조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어떤 그런 규모의 회사에서 500억 정도의 영업이익 정도는 사실 큰 어떤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누가 이마트가 이렇게 추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과연 이 유통공룡 이마트는 왜 이렇게 추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경쟁사 쿠팡과 왜 경쟁이 안 되는 걸까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요, 우선은요, 알고 있었지만 바뀌지 못했던 이마트가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알고 있었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이커머스가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이마트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너도 나도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1972년부터 2022년도까지 미국의 월마트와 아마존의 매출 추이를 갖고 온 겁니다. 이 월마트는 72년에 시작해서 이런 형태의 매출 증감을 기록하죠. 그리고 아마존은요, 1995년도에 나와서 이런 매출의 증감을 기록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성장이죠. 근데 이 변곡점, 정말 빠르게 성장하는 이때가 2010년, 11년 이때였단 말이죠. 우리보다 앞서가고 있는 미국 시장을 항상 모니터링 하잖아요. 미국 시장에서 이미 이커머스, 이 아마존이 이렇게 커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저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당연히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트는 아니랬던 겁니다. 자기들이 그냥 사이트를 만들어서 SSE.com, 뭐 이마트몰 이런 것들로 대책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2010년도만 하더라도 그때 쿠팡이 나온 해입니다. 정말 큰 어떤 이커머스 플레이어가 지마켓, 옥션, 11번가 정도밖에 없을 때인데 그 매출도 이마트에 비하면 정말 작을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그냥 내가 이마트몰, SSE.com 이런 거 만들어서 하면 커지겠지, 이런 생각을 안일하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회사가 커지면 어떤 대기업이든 있는 거지만 유통계열 대기업들이 조금 심한데요. 이 자회사 간, 이 사업부 간에 사실은 이 협조가 긴밀했을까요? 이 사업부 간의 어떤 경쟁이 좀 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온라인 쪽을 같이 하면 훨씬 효율적인데 나만의 이 온라인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마트, 할인마트는 따로, 이마트몰 따로, 이마트 트레이더스는 이마트 트레이더스몰 따로, 그리고 이마트 계열은 아니지만 같은 신세계 쪽이 신세계 백화점은 자기들 신세계닷컴 따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떤 온라인 쪽에 협조가 안 됐던 거죠. 다 분산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역량이 온라인 쪽에 집중이 되기가 쉽지가 않았겠죠. 그 사이에 경쟁사인 쿠팡은 쑥쑥 크고 있었습니다. 물론 쑥쑥 크고 있는데 적자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서 저거 넘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요. 어쨌든 이마트는 이 대기업이라는 이런 기업 구조 때문에 자회사 간의 어떤 온라인 마켓에 대한 협조가 긴밀하지 못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게 어떤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망하지 않은 쿠팡입니다.
사실 쿠팡은 만약에 이마트 예상대로라면 망했어야 돼요. 이마트뿐만이 아니라 저나 많은 유통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저거 저러다가 쿠팡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아니, 누적 적자가 무려 5조야. 그리고 판매자 정산금을 이렇게 큰 회사가 지혈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마트도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쿠팡이 만화하지 않았죠. 그런 적자를 보고 돈이 없을 때마다 정말 구원투수처럼 이 손정희 회장의 비전 펀드가 1조, 2조 이런 식으로 두 번이나 큰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현금이 부족했던 쿠팡을 살려주고요. 그리고 결국 미국 뉴욕 증시에 21년도에 화려하게 상장하죠. 그리고 22년도에 흑자전환. 이러면서 쿠팡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았죠. 살아남은 다음에 이제는 이마트의 매출 규모를 넘어섰고, 그리고 한국 이커머스 뿐만이 아니라 전체 유통시장에서 가장 큰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사인 이마트는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쿠팡의 빠른 성장, 그리고 엄청난 적자, 이런 걸 조심스럽게 지켜만 보던, 조심스럽게 따라는 가고 있었지만 지켜만 보고 있었던 이 이마트는요, 쿠팡이 뉴욕 증시에 화려하게 상장한 뒤에 이 이커머스 쇼핑몰들이,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비싸졌거든요. 저 쿠팡 봐라. 정말 저렇게 비싸게 인정받고 있지 않냐. 이것 때문에 지마켓을 비싼 가격에 인수합니다. 무려 3조 4천억 원이요. 그런데 이 시기가 언제였었냐면, 사실은 이미 치킨 게임이 끝났을 때, 쿠팡의 물류센터는 전국에 넘쳐날 때, 이럴 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3조 4천억이나 주고 지마켓을 인수했는데 그 뒤로 매출이 계속 줄고요. 10년 넘게 이익을 내고 있었던 이 지마켓이라는 회사를 바로 인수하자마자 적자 전환을 시키고 단 한 번도 흑자 전환을 하지 못한 게 바로 이마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마트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로 제가 생각하는 건요, 정용진 리스크입니다. 용진이 형 리스크. 오너 리스크라고 원래 해야 되는데 용진이 형이 워낙 좀 특이하게 SNS를 되게 활발하게 하세요. 예전부터 얼리 어답터, 약간 신세대 재벌 2세 이런 느낌이 좀 강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SNS를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것까진 이해하는데 왜 정치색을 거기에 드러내는 건지. 우리나라의 정치는 딱 반으로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이마트는 소비재 기업이잖아요.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이마트 온라인몰들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런데 이마트의 오너인 정용진 지금 회장, 예전엔 부회장이었지만 지금 회장 됐죠. 이 회장이 이런 정치색을 SNS에 드러낼 때 멸공 이런 느낌일 때, 반대쪽에서는 정말 곱지 않은 시선을 보게, 저거 뭐야? 그리고 심지어 심한 사람들은 막 불매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도 있겠죠. 도대체 대기업의 오너가 왜 이렇게 정치색을 띠는 발언들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용진이 형이요, 물론 성공한 것들도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들여서 화려하게 국내에서 이렇게 띄워놨고요. 그리고 스타필드 같은 것도 잘 띄워놨죠.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실패한 사업들은 더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마켓 3.4조에 인수하고 계속 매출 줄어들고 적자 내고 있죠. 그리고 돈키호테를 따라 했던 삐에로 쇼핑, 요거 실패했죠. 문 닫았죠. 그리고 소주를 좋아해서 인수했던 제주 소주 실패했죠. 그리고 미국 최고급 와이너리 3천억 인수했습니다. 그런데 적자예요. 그리고 이 분수라는 드럭스토어도 실패했죠. 이 실패한 것들이 더 많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용진 부회장, 정용진 회장 너무 능력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너무 SNS나 이런 것들로 본인 의사들이나 본인 발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반작용이 있는 거예요. 이런 실패한 사례들이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이마트는 좀 오너 리스크가 있는 회사로 인식이 되고 있죠. 물론 이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님이 됐습니다. 이제 부회장 직함을 떼고 회장으로 승진을 하셨는데, 이 회장님은 달라지셨을까? 물론 기사에는요, 인스타 등 SNS 중단하고 골프도 자제하면서 9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비상경영 체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만, 그 전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가 봐왔던 이 용진이 형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바뀔까? 또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마트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야,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런데 진짜 안 끝났을까요? 물론 쿠팡이 갖고 있지 않은 걸 이마트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오프라인 인프라죠. 이 이마트라는 할인 마트들, 이마트 입사 편의점들, 스타필드, 스타벅스, 이 오프라인에서는 정말 엄청난 강자잖아요. 쿠팡이 갖고 있지 못한 이 오프라인 인프라들. 이걸 정말 활용해서 정말 획기적인 어떤 걸 내세우면서 다시 한번 쿠팡과 좀 제대로 경쟁을 붙어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쿠팡이 이 치킨 게임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마트는 이제 쿠팡과 경쟁하는 걸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들이 투자했던 이 물류센터, 이 자동화 물류센터 네오 같은 거 있죠. 이걸 다 CJ한테 넘기면서 본인들은 유통만 잘하겠다. 온라인 배송은 CJ 대한통운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본인들 직접 배송을 이젠 포기하겠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이 말인 즉슨 쿠팡과 같은 어떤 직배송, 로켓 배송 이런 것들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랑 동일한 거죠. 앞으로 쿠팡과 이마트 차이 더 벌어지겠죠. 올해 1분기, 2분기 실적만 봐도 그게 보이고 있고요. 앞으로 더더욱더 그게 차이가 날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바람으로는요. 쿠팡 말고 이마트가 좀 더 힘을 내서 대기업이잖아요. 기존에 쌓아놨던 부동산들 많잖아요.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부동산은 많잖아요. 이런 것들 좀 잘 활용해가지고 쿠팡과 또다시 한번 제대로 경쟁해 줄 수 있는 유통 공룡이 되길 정말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유통 공룡 이마트의 추락이 빠르다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불이 난 옆집보다 더 활활 타고 있는 롯데쇼핑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 텐데 저쪽 집이 무너졌다고 해서 구경하러 갔죠? 한 아주머니, 중국의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 오니까 우리 집이 무너진 거예요. 이 정말 유명한 짤을 보면 저는 이커머스에서 한 회사가 생각납니다. 그 회사는 바로 롯데쇼핑이죠. 지금 대기업인 이마트가 쿠팡한테 역전당하고 쿠팡이 이제 더 잘 나가네, 이마트 이제 추락하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서 더 무너지고 있었던 건 롯데쇼핑 본인 집이었던 겁니다. 제가 쿠팡, 이마트, 롯데쇼핑의 최근 몇 개 년도의 매출 추이를 갖고 왔는데요. 2018년도부터 쭉 비교를 해보세요. 요 주황색이 쿠팡입니다. 2018년도엔 4조, 7조, 13조, 21조, 26조, 32조로 작년에는 전체 1등을 찍었어요. 유통 공룡인 이마트, 롯데 쇼핑을 제치고요.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리긴 했었지만 2018년도에 17조, 19조, 22조, 25조, 29조, 29조. 이마트도 성장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성장을 하다가 이제 정체됐습니다. 23년도, 22년도 성장하지 못했죠. 그리고 24년도에는 더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마트가 이제 쿠팡한테 역전당했네? 이런 것들이 뉴스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마트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롯데쇼핑은 이미 그 이전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2018년도에 롯데쇼핑이 가장 매출이 많았습니다. 18조였어요. 그런데 이제 18조, 17조, 16조, 15조, 14조 이렇게 꾸준히 이제 매출이 롯데쇼핑은 감소합니다. 꾸준하기도 어려운데 정말 꾸준히 감소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롯데쇼핑과 쿠팡을 비교하는 그런 기사조차 없죠. 왜냐하면 이 롯데쇼핑이 이제는 쿠팡과 비교하면 매출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도 하고 너무 초라하니까요. 이 롯데쇼핑의 7개년도의 이 매출, 영업이익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매출이 꾸준히 이렇게 우하향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우하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도 꾸준히 우하향하다가 22년도에 반등, 그리고 작년에 영업이익이 올랐어요.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오른 건 더 내실이 좋아진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22년, 23년 영업이익이 좋아졌습니다만 24년 기준으로 보면 상반기만 보면 또 이게 떨어졌어요. 영업이익도 떨어지고 매출액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최악인 거죠. 매출도 떨어지면서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내실이 뭔가 좋아지는 것이 아닌 그런 상태가 돼버리면 이제 경쟁에 도태돼 버리니까요.
도대체 유통 공룡이던 정말 이마트와 쌍벽을 이뤘던 이 롯데쇼핑이 왜 이렇게 망해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몰락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이커머스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롯데쇼핑은요, 이 보수적이기로 유명하긴 한데 이커머스에 워낙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24년 롯데쇼핑의 상반기 실적 구성비를 갖고 왔는데요, 백화점이 전체 매출의 24%, 마트가 40%. 그런데 이커머스는 1%가 채 되지 못합니다. 여기 1%라고 써놨지만 반올림을 한 거예요. 이 이커머스의 올해 상반기 매출이 576억 밖에 안 됩니다. 영업이익에 들어가면 더 그 비중이 낮아지고 오히려 마이너스죠. 영업이익이 상반기에 1709억이 났는데요, 백화점이 이 영업이익의 87%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롯데쇼핑은 지금 사실 백화점이 먹여 살리고 있는 거예요. 마트 그 이하의 것들이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게다가 이커머스는요, 마이너스 25%라는 영업이익에 기여를 합니다.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죠. 롯데쇼핑의 영업이익에 하등 도움이 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매출도 1%가 채 되지 못한다. 이게 지금 롯데쇼핑의 현실입니다. 국내 전체 소매 거래액 중에서요,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40% 정도입니다. 그런데 롯데쇼핑은 유통회사인데 전체 1%가 채 되지 못해요. 온라인 쇼핑 쪽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대세를 따르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이마트는 생각보다 유통 이 대기업 중에서는 이 이커머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물론 실패를 하긴 했지만요. 그런데 이 롯데쇼핑은 이마트보다도 이커머스에 관심이 더 없었어요. 백화점, 마트, 하이마트, 홈쇼핑, 롯데슈퍼, 이런 것들 각각의 다 본인들만의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백화점은 롯데닷컴, 홈쇼핑은 롯데아이몰. 롯데아이몰이 홈쇼핑인지 누가 알고요. 롯데닷컴이 백화점 건지 누가 알아요. 판매하는 판매자들이나 알죠. 그런데 제가 판매하면서도 야, 진짜 이 이커머스에 관심이 없나 보다. 이 판매자들이 쓰는 어드민도 정말 옛날 구식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트들도 소비자로서 들어갔을 때 구매할 맛이 잘 안 나는 그런 사이트들로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통합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이마트 같은 대기업이 그랬듯이 이 롯데쇼핑도 사업부 간의 견제가 심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 이커머스를 몰아주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되니까. 혹은 본인이 손해를 보면서도 밀어줘야 되는데 그게 사업부 간의 경쟁 때문에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이 롯데쇼핑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이커머스 플랫폼들 그거 지금 너무 작잖아. 좀 커지면 인수하면 되지. 우리가 키우지 말고 그냥 인수하면 되지. 실제로요, 2017년도 한창 이커머스가 춘추 전국시될 때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티몬, 위메프 막 경쟁을 벌이고 있을 때 이때 2017년도에 롯데가 11번가 인수를 추진합니다. SK 입장에서는 사실 11번가가 크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SK 쪽에서 11번가를 매각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롯데가 거기에 붙은 거죠. 하지만 이 인수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11번가는 2018년도에 5천억 외부 투자금을 땡겨오죠. 그리고 11번가 인수에 실패한 롯데는요, 티몬 인수에도 뛰어듭니다. 티몬도 1조 원의 인수를 하네 이러다가 끝났고요. 물론 이게 신의 한 수일 수 있지만 지금 보면 아마 티몬이 롯데쇼핑 쪽에 인수가 됐다면 지금처럼 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기업 자금이 투여가 됐을 거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마켓 인수전에 뛰어듭니다. 그리고 이마트가 워낙 큰 금액 3조 4천억이라는 큰 금액을 써냈기 때문에 거기 인수에 지마켓 인수에서도 실패하게 되죠. 이렇게 뒤늦게 이커머스 플랫폼을 인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롯데쇼핑 그거마저도 실패합니다. 만약에 11번가가 SK 소유가 아니라 그 당시에 롯데쇼핑 쪽으로 넘어갔으면 지금 판도가 좀 달라졌을까요? 약간은 달라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하고 그렇게 큰 시너지를 보지 못했던 것처럼 롯데쇼핑이 11번가를 그 당시에 인수했다고 하더라도 큰 시너지를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저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롯데쇼핑이 망가지게 된 거에는 사실 이커머스에 관심이 없었던 게 저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요, 야심차게 이커머스 통합 플랫폼 롯데온의 폭망입니다.
2020년도에요. 이 롯데온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우리 백화점, 마트, 슈퍼, 하이마트 다 모여. 그래서 우리 각각 흩어져 있던 이커머스 플랫폼들 하나로 뭉쳐서 우리 롯데 쇼핑 역량을 집중하겠어 라고 하면서 롯데온을 내죠. 정말 화려하게 냅니다. 자, 이렇게 써있죠. 쇼핑의 모든 거 롯데온 하나면 된다. 왜? 여기 다 있으니까. 백화점, 마트, 뭐 하이마트 이렇게 다 있으니까요. 이 당시에 이 롯데온을 출시하면서 신동빈 회장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2020년 4월인데요. 연 1조 원의 적자를 내는 기업은 우리의 경쟁 상대가 아니다. 연 1조 원의 적자를 내는 회사? 이 당시에 쿠팡밖에 없었거든요. 쿠팡을 저격한 거였습니다. 쿠팡은 우리 경쟁 상대가 아니야. 걔는 그렇게 적자 내는 회사인데 무슨, 우리는 전통이 있고 그리고 백화점, 마트, 하이마트 등등등 다 모여서 이제 통합했거든? 이라고 정말 자신있게 출시를 했죠.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판매자로서 저도 정말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오, 대기업 롯데가 이제 드디어 움직이나 보다. 그래서 직원들하고요, 이 출시할 때 정말 기대를 많이 하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시장에, 새로 시작하는 서비스에 어떤 기회가 많이 찾아오거든요. 그래서 처음 들어가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롯데온 제대로 공략해보자. 판매자로서요. 그렇게 했는데 웬걸? 판매가 안 됩니다. 광고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은 잊혀진 사이트가 돼버렸죠. 이 롯데온의 실적을 갖고 왔는데요. 출시한 2020년부터 올해까지의 이 실적입니다. 요 위에 게 매출입니다. 이 단위가 억 원인데 첫 해 1380억의 매출을 올렸어요. 근데 매출이 줄어들었다가 소폭 상승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 매출 규모가 너무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연당 쿠팡은 30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잖아요. 이마트도 30조 정도의 매출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롯데쇼핑의 이커머스를 모아놓은 롯데온의 매출 실적은 너무 안 좋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계속 적자입니다. 적자폭 늘어나다가 조금 줄어들었다가 또 다시 늘어나는 형태인데요. 사실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어쨌든 이 롯데온 자체가 너무 비중이 작아요. 롯데쇼핑 내에서. 관심도 별로 없고, 물론 지금 이제 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 있긴 하지만 그래도 부족하죠. 너무나 부족하죠. 경쟁 상대들에 비해서요. 경쟁 상대가 쿠팡, 이마트 아닙니까? 이 롯데온의 올해 실적을 좀 더 살펴보면요, 2024년 이 상반기 실적인데 올해 2분기 실적은 전년도 대비해서 매출이 감소했어요. 적자는 축소됐다. 우리 2분기에 좀 잘했어. 영업 적자가 좀 축소됐잖아. 그런데 전체 상반기로 보면 23년도 상반기와 24년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요, 매출 12.1% 줄어들었습니다. 적자, 영업 적자 확대됐죠. 매출은 줄어들고 영업 적자는 늘어나고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죠. 전체 거래액의 40%나 이커머스가 차지할 정도로 이제 이커머스 비중이 커졌는데 거기에 1%밖에 차지를 안 하고, 그리고 실적도 이렇게 거꾸로 가고 있는 회사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롯데쇼핑이 지금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롯데온은요, 뒤늦게 희망퇴직을 올해 5월달에 받기도 했고요. 그리고 사옥 이동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롯데온이 사옥이 이 제2롯데월드 있잖아요. 거기에 정말 비싼 2개 층을 임대해서 쓰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가 다른 빌딩들보다 1.5배 이상 임대료가 비싸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냥 롯데그룹이라는 것만으로도 그냥 그걸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 이제 몸집 줄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임대료 좀 줄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옥 이동도 이제 결정을 한 상태죠.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한 이런 비상 경영이 과연 통할까요? 과연 롯데쇼핑의 대반격은 있을까요? 2030년까지 6개 자동화 물류센터를 만든다고 최근 2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오카도 스마트 플랫폼이라는 이 시스템을 적용해서 자동화 물류센터 1조 원 투자를 하겠다는 거죠. 이 오카도는 그 영국의 온라인 슈퍼인데, 요 시스템, 물류 시스템이, 자동화 시스템이 유명한 업체예요. 그 업체 걸 가져와서 자기네 자동화 물류 시스템, 물류 센터를 만들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 이마트도 야심차게 냈던 자동화 물류센터 이 네오, 요거 막 늘려가다가 어떻게 됐죠? 이거 결국은 CJ 대한총으로 다 넘기기로 하고 자기네들은 물류를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했죠. 저는 롯데쇼핑도 이마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전철 밟지 말고 어떤 좀 제대로 된 경쟁을 해주길 바라고 있지만요.
그리고 롯데쇼핑은 뒤늦게 통합 경영을 하겠다. 그래서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같은 거 상품 우리 매입할 때 같이 매입할게. 상품 코드 이렇게 합칠게.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너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아직도 마트, 슈퍼 이 제품들을 통합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전 더 놀라웠어요. 똑같은 제품이라면 진즉에 힘들었어도 미리 통합을 했어야죠. 그게 더 효율적인 거 알고 있잖아요. 근데 다만 사업부 간의 경쟁, 시스템이 오래됐고 본인들이 힘들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걸 계속 늦춰오다가 이제서야 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렇게 이런 매입하는 시스템 합치고 나니까 실적이 좋아졌어요. 롯데마트랑 슈퍼가. 그런데 왜 이런 걸 진즉에 안 하고 있을까요? 오늘 영상은요, 이 그래프로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최근 10년간 롯데쇼핑의 주가를 가져왔습니다. 10년 동안이에요. 2014년부터 2024년 지금 8월달까지요. 자, 왔다 갔다 하지만 결국은 쭉 우하향하고 있죠. 이 주가라는 건요, 시장에서 롯데쇼핑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겁니다. 시장에서는요, 이 롯데쇼핑이 예전처럼 10년 전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나 혹은 뭔가 한국 유통에서 정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던가 이런 기대를 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롯데쇼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번 영상에는요, 롯데쇼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는 이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형마트 한한계 신의 한 수가 된 유통회사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커머스의 비율이 전체 소매 거래액 비중에서 40% 정도 매우 높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요, 통계청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게 수치로 한번 보면 이 온라인 쇼핑 거래액 비중이요. 전체 소매 판매액 중에서 실제 여기는 27%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뭐 여행 및 교통 서비스, 문화 및 레저 서비스, 이 쿠폰 서비스 이런 것들 뺀 거라서 실제 온라인 전체 거래액은 소매 판매액 전체의 약 40%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온라인 판매, 온라인 쇼핑이 이제는 우리 생활에서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거죠. 예전 온라인 쇼핑이 없을 때 생각을 해보면 도대체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우리들 생활 속에 정말 많이 들어와 있죠. 그런데 이 이커머스의 성장, 이커머스의 비율이 높아진 것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예상하실 수 있는 대형마트죠. 이 온라인 거래액은요, 이렇게 늘어나는데 대형마트 거래액은 이 정체 혹은 소폭 하락입니다. 그래서 실제 10년이 지난 2021년도에는 2012년도보다 전체 거래액이 줄어들었어요.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가장 대형마트의 선두 업체인 이마트조차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거죠. 매장 수도 줄이고요. 그리고 매장도 계속 리뉴얼 하잖아요. 어떻게든 뭔가 변화를 통해 가지고 다시 살아나 보려고요.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대형마트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2010년 중반부터 이제 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대형마트들이 정말 이커머스 때문에 어려워진 거죠. 대형 할인마트보다는 고가의 제품을 파는 백화점은 그나마 사정이 낫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이커머스의 영향을 받긴 받았습니다. 이 백화점도요, 사실 이 매출이 2010년도부터 쭉 보시면 이 소매 판매액이 그렇게 크게 증가를 안 해요. 그런데 웃긴 건 이 팬데믹 시절, 이 코로나 때문에 확 줄었다가요. 그 다음해인 21년도에는 확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백화점의 매출은요, 명품들이 많이 이끌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 어땠습니까? 해외여행을 못 가다 보니까 백화점 경쟁사인 면세점들, 그런 데서 명품을 못 사다 보니까 해외 나가서도 명품을 못 사다 보니까 이 명품 수요가 백화점으로 몰린 거죠. 그래서 22%라는 정말 오랜만에 말도 안 되는 성장률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오면서 다시 성장이 좀 정체된 그런 느낌이 있죠. 백화점 시장도요. 저희 코로나 시기 처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이 아예 밖을 못 나갔어요. 무서워서.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진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밖을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 백화점의 명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됩니다. 팬데믹 때 코로나 시기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사람들 백화점 입구에 줄을 서게 만들었던 게 바로 백화점의 명품 매장이죠. 이커머스 성장으로 대형마트는 정말 좋지 않았고 백화점도 그다지 좋은 건 아니었는데 오히려 팬데믹 때문에 조금 더 반등한 느낌이 있는 그런 백화점 시장.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백화점 시장은요, 빅3가 있습니다.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런데 이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는요, 대형 마트를 진출했잖아요. 신세계는 이마트를 만들었고, 롯데백화점을 가지고 있는 롯데쇼핑은 롯데마트를 만들었고요. 그런데 현대백화점만 유일하게 대형마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유통 빅3 사 중에서요. 그런데 이게 현대백화점 그룹한테는 신의 한 수가 된 겁니다. 지금 이마트나 롯데쇼핑 그 대형 마트들 보세요. 실적 너무 안 좋죠. 적자 전환했고요. 매장 막 줄이고 있고요. 있는 매장도 막 리뉴얼하고 있죠. 새롭게 어떻게든 매출을 늘리고 흑자 전환을 다시 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어려운 시장에 쏙 빠져있던 현대백화점 그룹은 괜찮은 겁니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형마트들이 막 우후죽순 생기기 시작할 때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그런데 여기에도 현대백화점 그룹이 들어가지 않았죠. 현대백화점 그룹이 아예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대형마트들이 2000년대 초반에 잘 나가니까 우리도 유통 빅3 중에 하나인데 우리도 늦게나마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죠. 그래서 실제 2007년 이마트 출신 이사를 영입하면서 이 할인자원 사업부를 현대백화점 그룹이 만듭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이 사업성을 검토를 해보니까 이게 뒤늦게 후발주자로 들어가서는 이 대형마트가 가격 경쟁이 심한 쪽인데 승산이 없겠는데, 수익성 쪽에서 별로 재미를 못 보겠는데 라고 해서 과감하게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현대백화점은 우리가 잘하는 것만 하자, 백화점 사업 이쪽에 집중하자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20년 전에는 왜 대형마트 사업에 안 뛰어드냐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현대백화점 진짜 잘했는데 대형마트 사업 안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이마트나 롯데쇼핑처럼 고생하지 않는데?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게다가 본인들이 잘하는 사업, 백화점 사업에 집중하겠다라고 했더니 현대백화점은요, 이 빅3 백화점 중에 항상 막내였습니다. 사실은 그 양강은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이었죠. 그런데 2021년도에 이 현대백화점이 여의도에 더현대 서울을 성공적으로 런칭하면서 조금씩 이 백화점 사업의 양강 구도도 조금 금이 가고 있죠. 이 더현대 서울은요, 여의도에 지어졌는데 사실 이 여의도 근처에 백화점이 이미 많았습니다. 현대백화점 목동점도 있고요. 여기 영등포점 롯데백화점도 있고요. 현대백화점 신도리점도 있고, 그 위에 뭐 현대백화점 신천점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여의도 이쪽에 IFC몰 바로 옆에 더현대서울을, 이 서울에 있는, 국내에 있는 백화점 중에 가장 큰 백화점을 만들게 된 거죠. 현대백화점이 이 더현대서울을 처음 만들 때만 하더라도 의구심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주변에 백화점이 그렇게 많은데 잘 될까? 그런데 결과는요, 완전 초초초 대박이었죠. 이 더현대서울의 매출은요, 2021년 2월 달에 이 매장을 런칭을 했는데 첫 해는 6천억, 그 다음에는 9천억, 그리고 2023년도에는 1조를 넘어서죠. 그래서 2년 9개월 만에 1조 클럽을 달성하게 됩니다. 이거는 백화점 매장 중에 가장 단기간, 그 전에는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약 5년 만에 1조 클럽을 달성한 게 가장 최단기간이었는데 그거를 무려 2년 2개월이나 앞당긴 겁니다. 엄청난 성공이죠. 그리고요, 이 더현대서울은요, 처음에는 명품 없는 백화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의 3대장 루, 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넬, 이게 없는 매장이었단 말이죠. 물론 지금은 들어와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을 이렇게 했고요. 신진 브랜드들로 많이 채웠었고, 그리고 팝업 스토어, 체험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짧게 계속적으로 컨텐츠가 변하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놨던 거예요. 이 지하 2층에 이 팝업 스토어 공간이 있는데 이쪽을 가면 매주 새로운 어떤 컨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백화점인데도 불구하고 갈 때마다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MZ들한테 눈을 끌었던 거죠. 사실 젊은 층들은요, 백화점을 잘 안 갔습니다. 왜냐하면 백화점 가면 어른들이 가는 곳, 비싼 곳, 재미없는 곳, 뭐 약간 이런 인식이 좀 있었는데 이 더현대서울은 그걸 완전히 깨부셨죠. 백화점이지만 백화점 같지 않은 곳,
쇼핑몰보다도 훨씬 더 트렌디한 곳, 팝업 스토어가 많은 곳, 매번 갈 때마다 바뀌는 곳, 이런 이미지가 바로 더현대 서울이었거든요. 이 더현대 서울은요, 백화점은 명품이나 VIP 고객들이 먹여 살린다, 이 공식을 완전하게 깨버립니다. 명품 매장 없이도 1조 원이 넘었으니까요. 객단가는 낮지만 고객들한테 체험, 오랫동안 체류하게 하고 중장기적인 어떤 이미지적인 그런 것들을 노린 겁니다. 이 더현대 서울의 연령별 매출 비중을 보면요, 20대 이하가 50%가 넘습니다. 이런 백화점이 없죠. 실제 그 외의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 비율을 보세요. 20대 이하 4.4%밖에 안 됩니다. 이 30대 비율도 현격하게 적죠. 그리고 나머지 40대, 50대, 60대 비중은요, 더현대서울보다 일반 백화점, 현대백화점의 비율이 높죠. 그러니까 더현대서울은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백화점 공간으로 성공을 한 겁니다. 더현대서울 방문객 수 및 평균 구매액인데요, 2021년도는 2,500만 명, 4,400만 명, 그리고 작년 2023년도에는 약 4,600만 명, 그래서 1억 명 방문객을 돌파했어요. 그런데 아까 이 방문객 수는 그렇게 많지만 객단가가 일반 백화점 매장들보단 많이 적습니다. 2021년도에 32,000원, 2022년도에는 21,000원까지 떨어졌다가 작년도에 약 24,000원 정도까지 올라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객단가가 다른 매장들에 비해서 3분의 1,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이 매출로 봤을 때는 훨씬 높은 매출을 기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젊은 층들이 가다 보니까 이 젊은 층들이 많이 사는 영패션이나 스포츠 브랜드들, 이런 데들이 마진율이 백화점 쪽에서는 좋아요. 명품보다는요. 명품의 입김이 훨씬 세다 보니까 한 자릿수 수주 정도를 받죠. 그런데 이 영패션이나 스포츠 브랜드 이런 데들은 백화점 측에서 훨씬 많은 수주를 취하거든요. 그런데 더현대서울은 그 패션들 쪽에, 영패션 쪽에 매출이 비중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마진율이 더 좋은 거죠. 이런 장점도 있는 게 바로 더현대입니다. 이런 현대백화점의 더현대서울의 성공으로 봤을 때, 이 백화점의 이제 경쟁 상대가 서로의 어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쇼핑몰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겁니다. 이 더현대서울 같은 경우 고객들의 어떤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고객의 여가 시간을 점유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백화점의 경쟁 상대가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거 아닐까? 고객들이 여가 시간을 뺏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쇼핑몰인 스타필드도 고객들을 어떻게 하면 체류를 오래 하면서 머물면서 돈을 쓰게 할까? 그리고 이마트도 이제 이 스타필드의 성공 때문에 스타필드화가 돼가고 있는 거죠. 더현대서울은 백화점 중에 가장 그 트렌드에 맞는 백화점 매장인 거고요. 이런 현대백화점의 성공 때문에 당연히 실적도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전체 백화점의 어떤 매출들이나 영업이익들이 지지부진하고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근데 현대백화점은 6년간 매출이 꾸준히 증가합니다. 물론 요 코로나 시기 때만 빼고요. 요거는 전부 다 그랬으니까요. 영업이익도 뭐 이렇게 낮아졌다가 올라가거나 하지만 다른 백화점들에 비하면 나쁜 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 실적을 좀 보면요, 올해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에서 현대백화점만이 백화점 3사 중에 유일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했어요. 나머지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다 영업이익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도요. 이 모든 걸 더현대서울의 어떤 성공 때문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게 정말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대백화점, 이커머스는 어떨까요? 오프라인은 어떤 트렌드를 잘 맞춰서 고객들 체류 시간을 많이 늘려서 많이 방문시켜서 성공하고 있는데 이커머스는 어떤데? 사실 현대백화점의 이커머스는 망했죠. 여러분들 현대백화점의 온라인 쇼핑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H몰이 있고요, 더현대 백화점 이 몰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구매하나요? 제가 판매자로서도 이 H몰이나 뭐 더현대 이쪽에서 판매해서 제품을 판매해봤던 그렇게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짜 망한 거죠. 그런데 이 현대백화점 그룹은요, 다행히도 2021년도에 폐쇄몰, 복지몰 1위 업체인 이주회를 인수합니다. 이 폐쇄몰 복지몰이라는 건
그 직원들만 사용할 수 있는 몰을 얘기를 해요. 뭐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는 워낙 그룹 자체가 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런 몰들을 갖고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기업들 같은데 직원들이 구매할 수 있는 몰들 있잖아요. 일반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데보다 더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이런 폐쇄몰. 거기에 1위 업체가 이지웰이라는 업체인데 이 업체를 2021년도에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합니다. 본인들 이커머스가 망했는데 그쪽에 뭔가 투자하지 않고 경쟁이 조금 덜한 폐쇄몰 쪽 1위 업체를 인수한 거죠. 이것도 지금까지 보면 정말 괜찮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경쟁사던 신세계, 뭐 이마트, 롯데쇼핑 이쪽은요. 이커머스 쪽에서 경쟁을 해보겠다고 하는데 쿠팡한테 경쟁이 되지 않고 계속 실패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대백화점은 그래 그러면 우리는 폐쇄몰 쪽 여기 1위 업체 인수해서 이쪽으로 간다. 경쟁이 덜한 폐쇄몰 쪽으로 선택하고 계속적으로 거래액과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유통 3사보다도 괜찮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유통 빅3로 불리는 롯데쇼핑과 이마트 신세계 여기는 막 불이 막 나고 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현대백화점만 좀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이커머스도 뭔가 블루오션을 찾아서 잘 폐쇄몰 1위 업체를 인수하고 키우고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은 현대백화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현대백화점, 이제 더 현대로 오프라인 유통 판도를 뒤흔들고 있죠. 그리고 이커머스도 폐쇄몰 1위 업체 이지웰로 바탕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요. 대형마트를 안 한 게 신의 한 수인 현대백화점이란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